안녕하세요 언니들. 가을비가 많이 오네요. 이번 연휴 내내 비가 와서 달은 못 보나 했는데 딱 하루 정도 비가 안 왔던 것 같아요. 달이 막 크기도 크고 요즘 새 핸드폰으로는 달 표면까지 막 찍히더라고요. 쉬었던 분들도 일했던 분들도 다들 잘 먹고 잘 지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100일도 안 남았죠. 이런저런 생각이 슬슬 좀 많아지는 시기인데 다음 달 저희 행사 때도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의 셋째 주,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오로그는 어떤 컨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10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긴 연휴에 다들 본가를 가거나 여행 가거나 바쁜 계획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혼자 집에서 맘 편하게 뒹굴거리고 좋아하는 거 보면서 잘 보냈어요. 그런데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공허함과 조바심이 밀려오네요. 다들 바쁜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데 백수인 저만 제자리에 멈춘 것 같아요. 이게 행복한 잉여 라이프인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 건지 문득 불안해요.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신청곡은 따로 없는데 추천해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익명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연휴가 좀 길었죠? 온 동네가 이상하게 들떠있고 그래서 저도 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명절이나 휴일 지나고 나서 다들 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저만 혼자 남은 기분일 때가 있죠. 저도 간헐적 백수로 있을 때마다 좀 그런 기분이 들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잖아요. 각자 갖지 못한 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백수는 직장인 부러워하고 직장인은 백수 부러워하고 학생은 성인 부러워하고 또 반대로도 그러고요. 그 와중에 분명히 본인 위치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만족은 않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래 쉴만하니까 쉬지, 아니면 갈 데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불안이나 공허함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 생각만으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상황을 조금은 바꿔볼 수는 있겠죠. 내가 이제 나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잘 쉬었고 나에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더 쉬는 거고,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그리고 생각을 비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참 쉽지 않죠. 익명님도 막 애써서 조바심 내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사연과 각자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 자신까지 막 합세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신에게 친절한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추천곡으로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사연곡으로 최유리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최유리랑 다비치랑 같이 작업한 곡이고
정말 별 생각 없이 편하게 살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익명님도 노래 들으시면서 생각을 흘려보내고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비치의 별 생각 없이 살아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10월 3주차 띵동은 성소수자 나이듦 수다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큐라이프에서 매달 진행하는 성소수자 나이듦 수다회가 이번 달에는 돌봄, 간병과 사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무거운 주제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성소수자로서 아픈 파트너나 친구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내는 일을 겪을 때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10월 10일과 11일에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다회는 진행이 됐지만 지난주 하래님 방송과 저희 SNS에서도 홍보했던 것처럼 성소수자 사별과 관련된 연극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게이와 레즈비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죽음과 사랑에 대한 연극 납골당 드라이브를 함께 볼 예정이래요. 18일 3시 티켓으로 각자 예매 후 수다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수다회 참가비는 5,000원이고 자세한 사항은 큐라이프 홈페이지나 SNS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성소수자 나이듦 실용 강좌입니다. 이번 달은 아빠차, 오빠차 아니고 언니차의 저자인 언니차 이현지 대표와 함께하는 자동차 관리와 안전운전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이론을 진행하는 시간과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습은 6호선 세전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단강으로 들으실 경우에는 강의당 2만원, 전체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 35,000원입니다.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역시 큐라이프 홈페이지나 SNS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2025년 10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 등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해주실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gpa@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팀 앞입니다.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퀴어 라디오 L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에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오렌지 is the new black 그리고 웬투어스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번 달 준비하면서 벌써 이걸 하는 달이 왔네 하는 생각에 감회가 여러모로 새로웠어요. 이게 참 우리 아시아 쪽에는 계보라고 할 만한 크고 긴 작품들이 많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퀴어 여성 쪽 계보로 태초에 엘워드가 있었죠. 근데 엘워드가 무려 20년 전 드라마라서 요즘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시간을 그나마 앞당겨서 10년 전 드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무대는 교도소죠. 2013년부터 방영했었던 미국의 7개 시즌짜리 오렌지 is the new black 온유불, 그리고 호주의 8개 시즌짜리 웬투어스를 가져왔습니다. 온유불은 워낙 한때 넷플릭스 구독하는 가치로 손꼽혔던 그런 작품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개국공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OTT의 이 고질적인 수익 분배 문제로 나중에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온유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와 평가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짧게 좀 훑어보려고 해요. 오렌지 is the new black이라는 제목 자체는 패션계에서 쓰던 말장난을 한번 꼰 거죠. 검은색이 좀 패션에서 꾸준하게 활용되는 그런 클래식한 색이기 때문에 뭐가 뉴 블랙이다 이러면은 요즘 뭐가 대세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미국 교도소 재소자 옷이 주로 주황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황색이 새로운 검은색이다. 주황색이 대세다. 그러니까 감옥 가는 게 대세다 하면서 좀 이런 현대사회 현상을 비꼬는 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미국 사회에서 억압받는 계층의 상징이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 주인공들을 포함한 죄수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높은 계층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억압받는 그 계층보다 더한 계층이 됐다 이런 아이러니 그런 느낌으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드러나는 온유불의 장르는 미국의 이 교정산업 시스템에 대한 풍자이면서도 코미디입니다. 재소자들의 다양한 인종, 계층, 정체성을 포함한 미국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드라마예요. 극한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연대, 생존 이런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드라마가 웬투어스죠. 온유불이랑 같은 해에 방영이 됐었고 역시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룹니다. 근데 여기는 마라 맛이에요. 온유불이 순한 맛이면은 웬투어스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화면도 좀 펄해가지고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생존 서바이벌에 가깝습니다. 거의 교도소판 왕좌의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사를 하다가 또 반가웠던 게 지난 퀴디어로그에서 소개했던 해즈빈 호텔에 사이코패스 청소부로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온유불의 유일하게 비중 있는 아시안 소소가 목소리를 맡았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역할을 비교하는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예전에 봤던 작품들이라서 좀 기억을 되살린답시고 몇 편 보니까 또 시간 다 순삭돼가지고 참 여러모로 무서운 작품들입니다. 일단 온유불과 웬투어스의 오프닝 곡을 한번 듣고 와서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볼까 해요. 온유불의 오프닝 곡인 레지나 스펙터의 You've Got Time 그리고 웬투어스의 오프닝 곡인 리처드 플레산스와 플레전트 빌의 You Don't Know Me 함께 듣겠습니다. 이미 오프닝 곡에서도 굉장히 두 작품이 차이가 있죠. 정말 웬투어스에서는 누구한테 정주면 안 돼요. 장르 자체가 범죄, 드라마, 스릴러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보실 거라면 참고해 주세요.
그거에 비해서 온유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풍자이면서 코미디예요. 그래서 보면서 좀 더 주인공들에게 이입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의견. 범죄자 미화 아니냐. 사실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이렇게 범죄자들의 이야기, 가해자 이야기를 풀어서 하기 때문에 범죄 미화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범죄 뒤에 그 인간 자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웬토스보다는 온유불에서 좀 더 주인공들이 어쩌다 교도소를 가게 됐는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대부분이 가난, 폭력, 차별, 정신질환 방치 이런 사회 시스템의 모순이 근본 원인이고 또 죄질에도 경중이 좀 있죠. 그래서 나쁜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미화하고 뭐 그 사람 행동을 미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복잡한 서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성에 좀 집중을 한달까요? 공감이나 이입은 뭐 사실 보는 사람의 자유니까요. 범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피해자에게 더 이입이 된다면은 그게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런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장르랑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선택한 작품들이 잘 만들어지면 개인의 범죄를 미화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실패나 차별 같은 좀 더 넓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뭐 피해자의 통쾌한 복수극 쪽으로 가던가요. 온유불은 리치필드라는 최소 보안시설에서 일어나는 교도소 재소자와 직원들 그리고 그 주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즌 4, 5쯤부터 사기업의 간섭이 커지고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좀 더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작품의 성격이 더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사실 교도소는 갱생의 장소가 돼서 범죄율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더 큰 폭력과 좌절을 낳는 장소다라는 거를 보여주죠. 웬투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미화가 있나 싶어요. 사실상 뭐 이쪽은 진짜 정글이고 웬투어스는 일단 교도소 이름이 이제 웬투어스인데 여기는 최고 보안 시설입니다. 그리고 7, 80년대 호주에서 방영했었던 프리즈너라는 드라마를 리이매지닝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같은 건데 원작의 영향을 받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뭐 재탄생 같은 뭐 그런 거죠. 제가 원작은 못 보고 일단 조사만 해봤는데 원작에 비해서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좀 긴 큰 플롯이 하나 있고 그걸 중심으로 작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원작과 비교를 하면. 그리고 좀 더 어둡고 사실적이고 폭력적인 누아르 형태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마라맛이라고 하는 거죠. 원작의 상징적인 뭐 캐릭터나 이름이나 포지션 같은 거는 뭐 그대로 가져왔지만 뭔가 이야기를 더 추가하고 서사를 새로 쓰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또 레즈비언 캐릭터는 좀 더 유능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줘서 비중을 늘렸다고 해요. 온유불에서는 상징적인 죽음이 몇 번 있다고 하면은 웬투어스는 사실상 그냥 쉴 새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절해요. 온유불은 뭐 결국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 쪽으로 흘러가는 처절함이 있다면은 웬투어스는 그냥 생존 자체에 대한 처절함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몰입하게 되면은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의 그 세상이라든지 그런 거요. 저는 하이틴물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교도소물을 보는 그런 시기에 이 두 작품을 봤어요. 다들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든 교도소 출소를 하든 그러고 나와서 보면 세상이 참 얼마나 넓은가 이러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했던 고민이 참 별게 아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깊고 어두운 교도소물에 출연한 배우들 중에 특히 온유불의 배우들 중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놀랐던 우리 빅부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빅부는 덩치 크고 되게 구박 많이 받는 레즈비언인데요. 그 역할로 보여주는 모습이랑 현실이랑 사실 크게 괴리감은 느껴지진 않았어요. 빅부 역을 맡은 리아 들라리아는 코미디언이자 재즈 가수입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도 말장난 좀 많이 해요. 코미디언답게. 그리고 노래 부르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작품들 OST도 많이 하고 경력도 길어서 참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찾다 보니까 연관 검색어가 나와갖고 뭔가 했더니 참 이 바닥은 어딜 가나 좁죠. 미드 그 모던 패밀리에서 미첼과 캠 게이 커플로 나오는 배우 중에 이제 그 미첼 제시 타일러 버거슨이랑도 아주 오랜 친구라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는 빅부 리아 들라리아가 데이빗 보위에게 헌정하는 리메이크 앨범 중 하나인 Suffragette City를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날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의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온유불과 웬투어스 모두 퀴어 코드가 강하게 나와 있죠. 어떤 면에서는 또 둘 다 환경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성적 지향성이 바뀌는 모습도 보이고요. 퀴어 정체성 억누르려고 기숙사나 캠프 같은 데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아주 신나게 퀴어를 즐기고 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렇게만 보면은 교도소라는 환경고 안에서만 퀴어인 척 한다는 게 퀴어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도 있어요. 뭐 청소년기에 잠깐 지나가는 열병 같은 거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게 말이죠. 근데 좀 더 그냥 넓게 보자면은 결국 정체성이라는 게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온유불이랑 웬투어스가 같은 해에 방영을 했었고 웬투어스가 방영이 한 두어 달 빨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두 작품의 퀴어 포지션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근데 온유불은 좀 다양한 퀴어의 삶이나 정체성 탐구, 인간관계 이런 거를 좀 다루면서 가볍게 간다면은 웬투어스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연대, 권력, 금지된 로맨스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대표 커플들도 보면은 온유불은 애증의 관계 그리고 웬투어스는 사실상 이건 금지된 관계예요. 그래서 온유불의 대표 커플을 보면은 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의 레즈비언 커플 싸움이나 뭐 그런 사랑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웬투어스의 대표 커플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해져요. 웬투어스 대표 커플이 두 커플 정도 있는데 하나는 교도소 내에 있고 하나는 걸쳐 있어요. 교도소 내의 커플은 구원과 치유 같은 이런 관계를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특히 방금 말씀드린 저 금지된 관계에 걸쳐 있는 커플 얘네는 시스템을 뛰어넘는 어떤 퀴어 인간의 성장 서사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불안하긴 하지만 보면 또 좋긴 좋아요. 스포일러를 최대한 피하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온유불이 사회 시스템 저항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했지만 웬투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웬투어스는 좀 더 극단적으로 힘든 환경, 큰 액션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뿐이고 결국에는 이쪽도 극한의 시스템은 갱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극복한 커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퀴어를 억압하는 여러 빌런들이 나오는데요. 항상 뭐 빛과 그림자는 같이 다니니까요. 상처받은 퀴어를 남과 다름없이 대하고 또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캐릭터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온유불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캐릭터가 있어요.
노마 로마노라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은 글 써갖고 소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퀴어 캐릭터들이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때 그때만 노래를 불러줘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또 역시나 찾아보니까 노마를 연기한 애니 골드는 7, 80년대 펑크밴드 리드싱어 경력도 갖고 있고요. 또 본인 커리어랑 이미지를 바탕으로 본인이 주인공인 그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또 크레이지 아이로 첫인상을 강렬하게 남겼던 수젠 워런 역을 맡은 우리 우조 아두바도 오페라와 뮤지컬을 넘나드는 아주 화려한 실력을 가졌더라고요. 극 중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레즈비언으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폭력적인 모습도 보여서 위험한 상황도 자주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없는 재소자들이랑 함께 수감된 이 상황 자체도 좀 어떤 케어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도 온유블에서 계속 얘기하는 미국 교도소 시스템의 열악한 상황 보여주는 거죠. 그거랑 별개로 우조 아두바는 퀴디어로그 우리 두 번째 방송이었던 스티븐 유니버스에서 비스무트라는 캐릭터를 맡기도 했어요. 아주 반갑죠. 저는 이제 함께 들을 노래로는 노마 로마노 역으로 퀴어들을 위로했던 애니 골든의 How Can I Lose You랑 수젠 워런 역의 우조 아두바가 부른 Believe in Yourself를 골라봤어요. How Can I Lose You는 이별의 혼란과 슬픔, 애절한 그리움에 대한 노래이고 Believe in Yourself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믿으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온유불에 삽입된 노래는 아니지만 각자가 극 중에서 처한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에 딱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노래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 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온유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항쟁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좀 웃기고 가볍고 일상, 관계 이런 걸 보여주는 분위기로 장소만 바뀐 사실상 교도소 하이틴물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시즌 4랑 5를 기점으로 전체적인 작품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그 중심에 교도소 항쟁이 있습니다. 이게 에피소드 제목으로는 폭동이나 소요 정도로 번역이 되겠지만 사실은 인권을 위해서 시스템과 사기업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항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범죄자가 돼서 이제 재소자가 됐지만 교도소는 처벌과 동시에 교화해서 갱생시키는 곳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권은 있어야 된다. 한 그런 점에서 이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되는 범죄자들도 있어요. 최소한의 인권은커녕 인 자체가 그냥 말살돼가지고 공기도 아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불이나 웬투어스에서는 이런 도덕적인 이런 충돌, 딜레마 이런 걸 막으려고 인물들의 서사를 좀 넣죠. 그리고 피해자가 없는 범법자거나 아니면 경범죄자들도 있고요. 이번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도 영 마음이 충돌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온유불의 이입한 상태로 보면은 그래요. 사기업에게 교도소가 넘어가면서 온갖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교도관들에게는 인력난, 근무시간 문제 이런 게 생기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교도관한테 경고조차 못해요. 난장판이 됩니다. 교도소 안에는 돈 되는 경제사범 이런 인기 있는 사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물자를 싼 걸로 바꿔치기 해서 돈을 가로챈다든지 수용 인원이 넘었는데도 공간만 있으면 일단 막 옮겨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무슨 갱생시설이냐. 여기다가 더 이상해진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성 수용 시설인데 탐폰 같은 생리용품 제공해라. 이런 이슈로 교도소를 뒤집습니다. 물론 아까 그 도화선이 됐던 큰 일이 있었고요. 이전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웬투어스에서는 해마 구름 장면을 뽑았습니다. 웬투어스가 아주 어둡고 이건 거의 서바이벌이라서 제가 스포 방지 때문에 많이 얘기를 못했는데 정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오뉴블이랑 웬투어스 둘 다 퍼거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오뉴블에서는 좀 이렇게 좀 짜증나는 정도의 캐릭터였다면은 웬투어스에서는 이 이름만 들어도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캐릭터거든요. 이 웬투어스 퍼거슨에 맞서는 퀴어 커플이 있습니다. 스포 때문에 누구인지는 말을 못하지만요. 웬투어스의 그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와중에 사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주의 치명적인 날씨를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풀밭에 누운 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가고 가슴까지만 잡아서 그렇게 찍은 장면이랑 하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옷이 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고 보면 그냥 뭐 어디 공원 놀러 간 커플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하늘을 보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구름 뭐같이 생겼다 뭐 그런 거. 그런 대화를 하다가 구름이 해마 닮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마는 서로 사랑하면 꼬리를 엮어서 다닌다. 뭐 그런 대사를 해요. 사실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어린이 채널을 봤는데 거기선 짝짓기 할 때 꼬리를 엮는다 이러는 거예요. 참 웬투어스보다 어린이 채널이 더 직설적일 줄이야. 어쨌든 저 그 해마 구름씨는 사실 30초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절 CG가 들어가 있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왠지 모르게 참 저게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갇힌 수감자들하고 뻥 뚫린 호주의 하늘 이런 게 대비가 되기도 했을 거고 뭐 내용도 뭐 그렇겠죠.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참 피가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웬투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체 에피소드를 싹 다 업로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던데 그 잘린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 대신 블러 처리가 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막이 없습니다. 영어 자막도 안 돼요. 그래서 장벽이 좀 높긴 한데 일단은 무료로 쫙 풀린 거니까 한번 뭐 느낌이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뉴블은 아시다시피 넷플에서 꽉 잡고 있고요. 아직 그 두 작품 보시면서 인간이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린 장면도 찾아보시면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은 교도소 드라마 두 작품을 이야기해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를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 더 크게는 국가와 한 개인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건강한 관계란 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성에 대한 탐구인 것 같아요. 교도소든 일상이든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사랑하고 연대하고 저항하고 부딪히고 그런 모든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퀴어인 거 말고는 전혀 저와 접점이 없어도 공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연말도 부쩍 다가오고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아까 사연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면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친절하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서사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게 서로에게 친절해질 수 있는 한 걸음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디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높아진 하늘만큼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에게도 주변에게도 좀 더 너그러운 한 달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음 달 3주차 만우의 퀴디어 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